오늘 제가 이 방송에서 어떻게 보면은 11월의 마지막이자 12월을 시작하는 방송이잖아요. 네, 아주 네, 그리고 중요하죠. 실제로 토요일 12시 대한민국과 포르투갈이 이제 하잖아요. 아, 네, 맞아요. 토요일 12시 정도예요. 우리 증시 콜라텍 재방송하고 대한민국하고 네, 포르투갈이라는 이런 대한민국 카타르가 딱 붙게 되는데 일단 보나마나 당연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대한민국과 포르투갈을 보겠지만은 일단 그래도 12월 첫날에 우리 좀 증시 콜라텍이 재방송하는 데 있어가지고 12월의 첫 시작을 조금 화려하게 수익 불꽃으로 조금 네, 시작을 할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전차남 전국민 공략 종목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이 종목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좀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 조금 구성을 하고 있는 증시의 좀 섹터들 같은 경우를 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2차 전지, 뭐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습니까? 자율주행, UAM, 그리고 원전까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네, 제가 주목한 섹터 같은 경우는 바로 어떤 거냐? 원자재 섹터를 한번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왜 원자재 섹터를 주목을 해봐야 되냐고 하면은 일단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가 당장 잡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좀 잡혔다 생각해가지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가 2달 연속이나 조금 예상치보다 하회치가 나오면서 일단은 통화정책 같은 경우 미국의 통화정책이 통했다. 이제는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좀 속도 조절론이 좀 부각이 되면서 증시가 좀 좋아진 것뿐이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제로 코로나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국내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가 이런 파업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조금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주 당장 단기간에 꺾이기보다도 오히려 조금 상승세를 계속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2023년 정도에도 더욱더 추가 상승은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당장에 이렇게 지금 주식 경제 방송 말고도 부동산 경제 방송만 본다 하더라도 2023년부터 2022년에 푹 꺼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동산 경제 전문가는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2023년도 쉽지 않은 주식시장이 예상될 거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원자재 섹터를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는 원전 섹터 공략을 하자 했고 이번 주 방송에서는 원자재를 공략을 하자 했는데요. 원자재 종류하면 굉장히 많잖아요. 구리, 망간, 히토류 굉장히 많은데 일단 제가 주목한 섹터 같은 경우 힌트를 좀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바로 첫 번째 화물연대 파업입니다. 이 화물연대 파업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파업을 시작한 지 한 일주일 정도가 됐습니다. 일주일 정도가 되고 나서 그리고 바로 어제였죠. 조금 이 시멘트 노조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 업무 개시 명령 같은 경우가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시멘트 기사분들 같은 경우는 좀 복귀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은 일단 대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 파업을 하겠다 이렇게 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좀 시멘트 부분에 이어가지고 이제는 조금 이 정부에서 조금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조금 정유라든지 철강적인 부분에서도 업무 개시 명령을 좀 검토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업무 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조금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주목을 한 거는 바로 정유 쪽입니다. 바로 원유, 즉 석유입니다. 블랙 골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좀 석유 관련주를 준비를 해봤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지금 방송 화면상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전국에 있는 주유소의 원유, 즉 한마디로 휘발유라든지요, 경유 같은 경우를 공급하는 사업을 주로 좀 진행을 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업무 개시 명령 같은 경우가 이 원유 같은 즉 정유 같은 경우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전국에 있는 주유소 같은 경우가 조금 휘발유 같은 경우 현재 조금 남아있는 휘발유 한마디로 휘발유 비축량 같은 경우가 이제 3일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휘발유 같은 경우를 공급해주는 이런 화물차 같은 경우가 운송을 하지 않으면은 바로 3일 뒤에는 전국에 있는 주유소가 기름이 동난다고 합니다. 즉 휘발유가 동나가지고 내가 휘발유 차를 몰고 있는데 휘발유가 떨어져가지고 가솔린이 떨어져가지고 주유를 하려고 하는데 주유소에 기름이 없어서 주유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조금 국가 비상 사태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금 정유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로
꼭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힌트 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께서 항상 조금 주목해봐야 되는 경제 지표 중에 하나가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라든지 그리고 미국 고용지표라든지 아니면 미국 FOMC 같은 경우는 2022년 시작하고 나서부터 여러분들께서 한 두 달에 한 번씩이든 한 달에 한 번씩이든 꼭 한번 조금 주목을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낮에는 국내 주식하고 밤에는 또 해외 선물, 즉 파생 상품으로 여러분들 계좌에 또 찐수익을 내드리는 국내 주식 전문가이자 파생 선물 전문가로서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 꼭 눈여겨봐야 되는 경제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오펙 플러스 경제 지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경제 지표 중에서 오펙 플러스에서 조금 이 석유를 감산을 하냐, 증산을 하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 회의를 하는 일정 같은 경우가 있는데 12월 4일입니다. 12월 4일에 이 사우디에 조금 빈살만 왕세자를 포함해가지고요. 이런 좀 카타르라든지요, UAE라든지요, 여러 중동에 있는 조금 이런 경제급 즉 한마디로 고위급 인사들이 만나가지고 이 오펙 플러스 석유 수출 기구에서 우리 석유를 더 만들까 아니면은 석유를 더 만들지 않고 여기서 조금 더 줄일까 이런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석유를 증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일단은 뭐 중동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제로 코로나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일단 석유를 증산보다도 감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석유 가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저는 더욱더 상승 나온다 보고 있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역시도 석유 가격이 상승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정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석유가 그냥 당장 여러분들 뭐 집 밑에 석유가 발견된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 석유를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석유를 가공해가지고 자동차에 맞게 쓸 수 있게 만든 게 또 가솔린이고 경유기 때문에 석유 같은 경우 바로 나온다고 해가지고 쓸 수 없고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석유 같은 경우를 조금 정제를 해가지고 자동차라든지 산업군이라든지 이런 딱 알맞게 쓸 수 있게 조금 이 석유를 가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힌트만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곧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너네 뭐 원유 사업 진행하고 있는 뭐 화물업체 업무 개시 명령 뭐 이렇게 딱 하게 되면은 주가가 바로 떡상 나올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오늘 성신양해가 상승 나왔습니다. 성신양해가 상승 나온 이유가 시멘트 조금 운송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업무 개시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성신양해가 상승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포스코 그 무거운 회사가 오늘 상한가 가까이 상승 나왔습니다. 그렇게 상승 나왔었던 이유 같은 경우도 포스코에서 이제 민주노총을 탈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계속 상승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지금 이 시점에서는 조금 눈치 있으시거나 센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화물연대 수혜주 같은 경우를 계속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 수혜주가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이거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힌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원유 가격은 앞으로 100달러를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가격이 80달러 정도 수준인데 100달러에서 110달러 가까이 상승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유 지금 당장 좀 담으셔야 되고 원유 관련주 같은 경우는 꼭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목표가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게 차트입니다. 이 회사에 대한 차트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 같은 경우를 33,000원까지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23,000원 정도에 불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좀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여러분들 방송 보시고 계신 화면에도 차트가 다 보일 겁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로도 분류가 돼가지고 주가가 상승도 나왔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금 한창 활발했을 때도 좀 국제 유가 상승 수혜주로도 상승 나왔기 때문에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회사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바로 이쪽입니다. 네, 이쪽 제 손 쪽에 있는 요 QR 코드 향해 가지고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가지고 쭉 들이대시면은 우리 증시콜라텍 노란톡 링크 뜹니다. 클릭해서 입장해 주시면은 오늘 제가 방송 끝나고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께 노란톡에서 직접 제 영웅 전처남이 12월 수익으로 조금 화려하게 화려하게 시작할 종목으로 이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께 매수가와 매도가 직접 여러분들께 적어드려서 이 종목으로 또 여러분들 계좌에 찐 수익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7,000원 정도 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현재 주가가 23,000원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보고 있는 목표가는 1차는 27,0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2차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만 원 가까이 봅니다. 현재 주가 대비해서 30%에서 35% 정도 네,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오늘 역시 2% 정도 올랐어요. 근데 이 2% 오른 거는 네, 보실 필요 없습니다. 2% 싸게 사시려고 하다가 여러분들께서 30% 이상 수익 볼 수 있는 거를 놓치실 수 있기 때문에 2% 정도 올랐다고 해가지고 좀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공략해가지고 나머지 33%라든지 35% 정도 추가 수익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한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대왕 QR코드 띄워드릴게요. 이 대왕 QR코드 띄워드릴 테니까 정말 내가 영웅 전천함과 국내 주식 투자와 해외 선물을 같이 함께 해가지고 수익을 보고 싶다, 수익에 간절하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만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QR코드 향해서 쭉 뻗으시면은 우리 노란톡 링크 나옵니다. 클릭해서 입장해 주시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여러분들께 방송 끝나고 직접 적어서 말씀드릴 거고요. 내가 수익에 간절하지 않다, 나는 그냥 이 방송 내가 할 거 없어서 킬링타임용으로 보고 있는 거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방송 보지도 마시고 TV 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